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C 뉴스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사물 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평창군 재난지원금에 관한 긴급 브리핑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4,271억 원을 투입해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산시가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가 지방세 365 예약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마포구가 2022년도에도 미세먼지 저감 관리 등 저탄소 친환경 사업에 앞장섭니다. 사물 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사업을 완료한 건데요.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사물 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나섭니다. 이번에 설치된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은 1시간마다 데이터가 표시되는 국가 대기오염 측정망과 달리 5분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표출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 사업에 선정돼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마포구는 환경부 성능인증 1등급의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가 포함된 대기오염 알림이 28개소를 초등학교, 어린이 공원, 도로변 등에 설치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맑은 대기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38개 코드 분류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46개 세부 지표로 분석한 미혼모 가족 사례 분석 보고서 비빌 언덕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미혼모자 가족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로 향후 미혼모자 가정 지원 정책 수립 시 반영될 계획입니다. 마포구는 마포구 거주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전국 최초로 마포구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아름뜰에서 생활한 미혼모자 가족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아름뜰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일정 기간 숙식과 자립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시설입니다. 이번 사례 분석 보고서는 미혼모자에게 아동 양육과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긴 삶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례 분석 보고서 비빌 언덕은 미혼모의 입소 당시 상황과 시설 생활, 퇴소 이후로 분야를 나눠 분석했습니다. 사례 분석 보고서는 여성가족과 부서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교동과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곳은 문화중심지로 성장했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년 3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기도 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였습니다. 마포구는 지역이 지닌 문화예술 자원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문화예술도시 마포를 만듭니다. 마포구는 홍익대학교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키워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난해 12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마포형 관광사업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포구는 우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늘리고 편의시설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중 365 축제거리인 홍대 사업을 중심으로 매일 소규모 공연과 전시 등을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홍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다른 관광지와 연결해 마포 음식문화 기행, 역사 기행 등 마포구를 하나의 커다란 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새해 첫 브리핑을 통해 2022년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신년 브리핑에서 올해 시정 방향을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고 미래로 도약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선도적 신산업 육성, 대전 중심의 국가 균형 발전 견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도도 어김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무슨 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민첩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전국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코로나로부터 시민을 지켜내고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함께 펼쳐 나가는 것으로 2022년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전시는 2022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국가산단 규모의 충청권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세계지방정부연합 대전총회 성공 개최 등을 통해 대덕특구의 강점을 살린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또한 충청 내륙철도 건설 사업 추진, 반석 세종청사, 청주공항을 잇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등 대전 중심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시민주권 확립과 탄소 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전은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대전은 시민의 힘으로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시민 참여형 지방 분권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고 지방 자치를 보다 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실현해 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만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인 성숙이나 훈련 과정의 부족도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제한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올해에도 그러한 철학적 기반의 기초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을 일주일 연장합니다. 대전시가 방역 패스 강화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1월 21일에서 1월 28일로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은 지난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 감소 일반 업종이 신청 대상이며 정부 지원 사업 중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통장 사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대전 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상회복자금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한편 현재 소상공인 일상회복자금 특별지원을 신청 접수한 소상공인은 8만여 업체로 전체 9만 5천여 업체의 84% 수준입니다. 광주시가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 예산 205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 30곳을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국비 75억 원을 포함해 총 17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 밀착형 숲,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등 5개의 국비 보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휴식 및 치유 공간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와 폭염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35억 원을 투입해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과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포함한 5개 시비 사업을 올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상지별 녹화 사업의 효과와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했습니다. 광주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현장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신속 대응팀은 시와 구청, 감염병 관리지원단, 감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 분야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응팀은 요양병원을 비롯한 고위험 시설과 학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초 심층 역학조사, 환자 분류, 동선 분리 등 초기 대응과 현장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현장 신속 대응팀은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12세 미만
백신 미접종 아이들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따라 즉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광산구 하남 주차타워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했으며 5개 구청장들과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의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관한 긴급 브리핑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열린 브리핑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20만 원과 관내 사업체에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여간 이어지며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전반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재원은 군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와 대규모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절감한 예산 130억 원을 활용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19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원 횡성군이 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500명에게 목욕 및 임의용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 및 임의용 지원 사업은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지난 2021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 가운데 관내 전출자, 복지시설 입소자, 장기 요양, 방문 목욕 서비스 이용자 등을 제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역 화폐인 횡성사랑카드에 분기별 3만 6천 원의 포인트를 충전 지급하며 횡성군에 등록된 112개소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충청권 핵심 과제와 지역별 공약 14건을 건의하기 위해 세종시청에 모였습니다. 충청권 핵심 과제로는 지방 분권을 위한 국회 양원제 및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발굴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공약으로 이시종 지사가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AI 영재고 설립, 강호축 고속교통망 구축을 포함해 12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지사는 충청권 핵심 과제로 채택된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개헌 도입을 강조하며 550만 충청인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가 올해 4,271억 원을 투입해 각종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규 사업은 청주시 무심동로에서 오창 IC, 대율에서 증평 IC 확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1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장기공사로 분류한 연금리조트에서 금성, 대소에서 삼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15개 사업은 46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속국도 건설 사업과 충청대로 고속화 도로 등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지방도 교통망 개선 계획을 지속해서 검토 수립해 시군 간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초의 메가시티가 올 상반기에 출범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역점으로 추진해온 전국의 최초 메가시티 출범이 상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인구 800만의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지자체 설립 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부울경은 합동추진단을 주축으로 시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특별지자체를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부울경의 생활, 경제, 문화 공동체 구축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전망입니다. 양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양산시는 올해 총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1월 2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관내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영, 청년자금의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보증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보신용대출은 관내 취급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지역의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원해 올 1월에서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사용료를 일할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서 8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시민중심 세무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세 365 예약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여수시 상담소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수시청 본청사와 여서청사에서 세무민원실을 연장 운영합니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가 부과된 달에는 시청 본청사 세정과에서 야간 공휴일 예약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시 다문화복지원에서 다함께 돌봄 아이날의 행복센터 5호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아이날의 행복센터는 전담 돌봄교사가 숙제지도, 신체활동 등 방과 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아이날의 행복센터 5호점은 사회복지법인 재원이 맡아 평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며 이용 대상자는 만 6세에서 12세 미만 아동으로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최초 신고자는 타는 냄새와 함께 복도에 나는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보고 신고했으며 현관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숨졌으며 사고 진압을 위해 장비 19대가 동원됐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15분 소요됐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달미산길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다쳤으며 3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지난 17일 안산시 단원구 달미산길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길 건너 아파트 거주자로 산 너머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한 명이 부상당했고 3명이 자력 대피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는 약 40분 소요됐습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고양시 일산동구 탄현동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비닐하우스 한 동이 전소됐으며 화재 진압 및 안전조치를 실시했으나 한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이며 신고 접수 후 완진까지 약 25분 소요됐습니다.
이상으로 JJ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